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건팬 여러분, 마방 주식 발상이죠. 저는 한대건이고요. 자,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배추럴파크 서울 7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8번 금왕여제 쇼룸직입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만 시작크로. 잠깐만, 이혁지수도 만나봤는데 이혁지수 발전도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이번만 시작크로 내용 좋고 해볼만 하다고 좀 봅니다. 이번 낚시를 놓고 2번을 놓고 1번과 8번. 2번, 8번 두 마리 앞서 보고 있는 서울 8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8경주입니다. 이번은 판타스티콤이고요. 이미 메이드가 돼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아마 진격의 티라노는 그냥 무난해요. 당초에서 조기의 패턴을 바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4번 2위로 2번, 4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그 뒤는 경주는 17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9경주 7번과 클리어 특급. 길게 말할 필요 없어. 입 아프니까. 7번과 클리어 특급은 그냥 대가리. 고마 어린 왕자도 지난번에 페이스 오버를 하면서 지랄 연병을 했어요. 7번 9번. 한통 한 방이고요. 2위는 9번 마을 인왕자. 일요일 경마예요. 네. 뭐 토요일날도 자랑할 게 없었고 금요일날도 아주 개설이 됐기 때문에 일요일날 그나마 좀 자랑할 게 있네. 네, 하이라이트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더버가 메인 승부처를 한방 주적을 때리고 3복을 방어했는데 먹은 김에 더 먹자라고 했는데 한 방은 제대로 그냥 쌍까지 꽂혀줬는데 3복이 안 들어와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두방 승부경주 두 방 가져가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한대건이가 이번 주에 딱 두 방 가져가서 한 방 주적 맞고 단통 맞고 오로지 한 방으로 때리자 7번 9번 성공을 하면서 더바가 하나로 내가 겨우 살아났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잘했다라고 뭐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 일요일 경마에서는 적중 개수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17개 경주 하는데 10개 경주가 적중을 했죠. 제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 적중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 계속 방어로 들어오니까 환수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20몇 배짜리 맞춘 거 하나밖에 없어서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 이어가야죠. 네, 이번 주도 열심히 해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어디 아파서 간 건 아니고 애 때문에 병원 갔다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인가 병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한테. 아이가 이제 10몇 살이 되니까 아예 어릴 때는 한 3, 4살, 뭐 4살, 5살, 뭐 7살, 한 8살 전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가 뭐 희귀병을 가지고 있고 안 좋아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지적장애 2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말을 잘 못해요.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고 또래 애들하고 많이 틀리죠. 그 수준이. 지금 몇몇 살이지만은 수준이 뭐 한 6살, 7살 이 정도 수준? 근데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제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애가 병원에 오면 내가 애를 데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는 그런 말을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병원에 가면은 의사 만나고 얘기하는 게 5분도 안 걸립니다. 애 뭐 다 수치 정상이고요. 애는 뭐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뭐 이렇게만 유지해 주세요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의사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수치로만 보죠. 근데 부모의 입장은 틀리잖아요. 그죠? 내가 없을 때, 이 애가 혼자 남았을 때 이 세상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느냐. 궁금하죠. 애가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더 나아져서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되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어요. 의사들은. 그냥 지금 안 죽고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이니까. 맞죠? 어떻게 보면. 근데 부모들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저는 집에 가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때. 네. 더 이상 나아질 게 없으니까.
그 내가 뭐 평생 이 아이를 얘가 죽을 때까지 케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예. 제가 아는 분이 무릎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는 형님인데, 예상가 형님인데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는데 그 병원이 되게 유명하답니다. 예. 무릎 쪽으로는 되게 유명하대요. 딱 갔는데 진료를 월요일인가 화요일? 월화수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이틀밖에 안 한대요. 나머지는 진료 안 한대. 무슨 똥배짱이야? 무슨 병원이. 그만큼 유명하대. 그리고 예약도 안 받아. 당일 와서 줄 서 있어야 돼, 무조건. 그 사람이 디글디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형님이 그 병원을 갔다 와서 감동을 먹은 거야. 왜 먹었는지 압니까? 정말 명의라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나이를 먹고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무릎이 안 좋잖아, 사실. 모든 병원을 갈 때마다 아, 이거 좀 이렇게 하면 호전되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 많았던 이 병원의 의사는 이거 못 고쳐요. 이대로 유지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거 더 이상 좋아질 것도 없고 못 고칩니다, 이거는. 단언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그 환자를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게 정답인가? 네.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니, 한대건이라는 사람과 경마를 하면서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신뢰 같은 희망. 네. 내가 꼭 이번 주에 가서 돈을 따겠다는 희망. 그리고 한대건이가 뭔가를 해줄 거라는 그런 신뢰 같은 희망 때문에 저한테 실망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반복되겠죠. 그럼 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희망을 줘야 돼. 내가 먹고 살려면. 그죠? 의사하고 내가 틀릴 게 없더라고. 보니까. 결론이 회의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무릎이 아팠던 형님이 들었던 것처럼 이거 못 고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경마는 못 이깁니다. 경마 때려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즐기면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에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 뭐 어디 가서 맨날 도박을 할 거야. 돈이 많아갖고. 아니면 맨날 골프를 치러 다닐 거야. 그잖아. 돈이 넘쳐갖고 맨날 이거 그냥 이거 할 거야. 내가 하나의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야 하나의 구멍?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 안 돼요, 경마가. 가끔 이런 전화 와요, 저한테. 내가 경마로 한 10억 잃은 사람이다. 10억 잃었다. 아, 뭐 10억 잃은 게 자랑이야? 그 10억 같은 얘기는 하지 마, 나한테. 난 그 이상 잃은 놈이야. 이 바닥에서 20년, 30년 굴러다니면 산전수전 안 갖고 있겠어, 내가? 내가 얘기 많이 해줬잖아. 내 과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에 뭔가 좀 해보고 싶다. 한대건 의원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전 단언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이번 주에 경마하실 거면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거기다 대고, 예. 야, 절 믿으시고요. 예.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거 한경주 있는데, 여기 한경주에다 아주 그냥 다 때려 박으시고, 집 팔고, 놈 팔고, 다 해서 일어나십시오. 예. 그리고 행복한 삶을 하십시오. 이럴 줄 알았어? 그런 게 있으면 나 이렇게 안 살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하러, 그런 경주 하나 있으면, 나도 집 팔고, 놈 팔고 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2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1점 몇 배가 됐든 다 넣으면 돼. 뭐 이렇게 어렵게 돈 벌어 힘들게. 새벽 4시 막 나와서 이렇게 피똥 싸고 컴퓨터에 막 파고 들고 맨날 나보다 한 20살 어린애한테 가서 빌빌 기고 싹싹 빌어서 뭐 하나 얻어오려고 하고 뭐하러 이렇게 살아 구차하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방안을 가지고 경마하고 계십니까? 즐기십시오. 한대건이라는 사람한테 무통장 2만원 입금해서
오늘 하루 경마 중에서 한 두세 개 맞춰주고 승부경주라고 해서 못 했는데 나 오늘 호주머니 한 돈 몇십만 원 땄어. 맛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따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이뤘어. 한대건이 저 개새끼 믿었더니 나 올인됐어. 개쓰레기 됐어. 그것도 또 다음 주에 또 내가 만원에 드릴게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이런 돈 메꿔줘? 그럼 여러분들 돈 따면 나한테 돈 줘? 여러분들 이번 주에 50만 원 잃었어. 그 지난주에 100만 원 땄어. 그럼 여러분들이 아 고마워 그러고 나한테 한 20만 원 줘? 즐기라고.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경마를 함에 있어서 왜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경마를 한대건이라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좋아합니다.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가 않아. 어떤 때는. 물론 이제 성적 안 나오고 하면 스트레스 받지만 난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거고 전 이 자리를 떠날 생각도 없어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이라든가 슬픔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아파서 뭐 저쪽 뭐 이렇게 의사는 이런 개소리를 해도 걔들은 그냥 수치적으로 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만 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없을 뿐더러 동질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마에 돈을 잃으면 어떻고 돈을 따면 어떤 걸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센치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출발도 안 했는데 빨리 출발할게요.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습니다. 자, 한 달에 승부차 먼저 공개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4, 6, 7, 9 7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차고요. 부산경마는 3경주와 5경주 승부를 하겠습니다.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나 죽기 전에 모르겠어. 그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딸내미 다 주고 가려고. 그걸로 걔가 잘 살 수 있을까? 눈탱이 맞고 살겠지 사실. 여기저기. 아니면 같이 죽든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내가 갈 때 저거 데려가야지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갑자기 뭐 그런 얘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경마를 한번 죽어봅시다 이번 주에. 죽든 살든 한번 해봅시다. 자, 1경주고요. 경주가 1000m 12마리 마필드. 일단은 깜짝 놀랐던 마필 한 마리가 있어요. 바로 이범호 정글비트입니다. 이 마필은 전혀 두각을 나타낸 것도 없고 주행검사 모습이 좋았던 마필도 사실 아닙니다. 당연히 뭐 인기 순위 10위로 팔렸으니까. 이때 한방미소의 초인대보가 대기지 막건이었고 저역직을 추천했었어요. 그래서 장주혜 교수가 늦게 날아오는 바람에 이 정글비트가 버텼죠. 경주 전에 이제 진료 기록을 보면 이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은 치명적이죠, 경주마들한테. 이 마필은 뛰고 나서도 또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잘 뛰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주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호흡기 질환이 없었다면 그게 명망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검증은 돼봐야 됩니다. 한 번 뛴 거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과연 이 마필이 얼마나 대단한 마필인지 이번 경주로 검증이 되겠죠. 충만 놓고 때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좀 불안해서. 오늘 백산포스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일단 주행검사 모습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계속 주행검사를 봅니다. 불합격. 왜 불합격? 주행불량 때문에 불합격. 왼쪽으로 기대고 제어가 안 되는 모습. 그렇게 한 3번을 주행검사를 보다 보니까 얘가 걸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3번째 주행검사 때는 10조일간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현장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몰이하면서 인기 1위로 팔렸죠. 결과는 뭡니까? 쓰레기였죠. 꼴찌 중에 상꼴찌랍니다. 물론 이제 경주 이후에 골마겸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연습 주행검사 때 불합격을 당하나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백산포스란 마필이.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죠. 백산포스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이번 경주에 쌍대가리 올 겁니다라고 가시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검증된 게 없어 아무것도. 더 솔직히 해볼까? 김동수 기수를 만나봤던데 백산포스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 이게 뛸 말인가?
잘 모르겠대, 솔직히. 조기에는 기술까지 그러는데. 물론 이제, 백삼포스가 주행검사를 잘 봤을 때 모습을 갑작스럽게 보여주면서 명바처럼 쌍대가리 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안테나로는 이마필이 뭐 하나 좋아진 게 없습니다. 검증해야죠, 이것도. 좀 더 잘 뛰기 시작하면, 걸음이 정말 일취월장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번지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얘기 안 하면 꼭 이거 갖고 트집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그에 반해서 보면 한센 볼트는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은 마필이 전구가 나눠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착순으로 갖다 댔고 2월 25일 날 경주에서도 좀 나아졌겠지? 나아진 개똥이나 나아집니까? 역시나 전구가 나눠놓게 됩니다. 기수가 제어하다가 일 다 보죠. 자, 그랬더니 마방에서는 지난번 경고를 대비해서 장구를 할 겁니다. 눈가면에서 망사 눈가면 그리고 반가지 끝꼬리 제각까지 채웠죠.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내 앞에 자꾸 기대고 이러는 게 뭐 단순히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악벽일 수 있잖아요.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장구 교체를 했다는 거죠.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기대면서도 보여줬던 걸음이 결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뚝심 있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한산 볼트가 한번 과감하게 한번 뭐 과감할 것까지는 없고 구멍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 선행을 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은 시머 프렌치스타 이마필도 검증 안 됐죠. 지난번에도 인기마로 팔렸지만 선두권에 공략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필들이 원체 빨라서 제대로 걸음을 살려내지 못했어요. 뭐 외곽 12번 게이트긴 하지만은 뭐 아주 빠르다. 뭐 이런 마필이 없어서 안토니 기수가 제대로만 밀어준다면 한번 선행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선행 나가서 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이 마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요. 그건 뭐 한상 볼트 놓고 하십시오. 이번 뭐 정글 비트, 오번 뭐 백삼포스, 시머 프렌치스타. 여기서 더 이변이 나온다면 1번 브라보이시나 3번 에이스 칼슨이 선입권에 따라가다가 한 발 쓰는 건데 글쎄요. 뭐 별 내용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브라보이시는 괜찮대요. 솔직히 이렇게서 만나봤는데 나쁘진 않대요. 그러니까 브라보이신 정도만 한번 추가로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번 막 정글 비트를 놓고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의 막 어깨축지를 잡으면서 멱살을 잡으면서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너무 잘 뛰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그건 뭐 한샘 볼트 놓고 하십시오. 자, 설금면 이경주 넘어갑니다. 경주 1200m 11마리 필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연은 드러났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뛴 걸음이라든가 아니면 주행권 때 보여준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 몇 마리가 있거든요. 다른 마필들은 뭐 하나 보여준 게 없고 실전에서 그 마필들이 대표적으로 6번 핵봉옥 스타, 7번 머니블레이드, 10번 스마티 블루 이 세 마리의 마필이 아니었을까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 6번 행복 스타는 사실 이렇게 주목을 했던 마필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전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 발주는 다소 둔하지만은 직선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이 박태정 기수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태정이 형이 지난주에 말을 상당히 잘 탔죠. 이 형은 열심히 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박태정 기수 인터뷰했을 때도 목요일날 솔직히 더워서 말씀드리면 이 형이 컨디션 안 좋다고 그러는 게 우승한 마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야, 조기에 보니까 말이 안 나가. 그 마필 능력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던 마필이 우승한 마필이 상당히 많아. 그걸 태종이 형이 저를 깔라고 그랬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열심히 타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지나간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스타는 말이 좀 둔합니다. 둔하고 이제 끝걸음만 살리는 마필이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감은 없잖아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경주거리를 1200으로 늘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거 녹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자, 문제는 7번 매니블레이드죠. 주행검사,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도입해서 후두염이 좀 있었고요. 주행검사는 1월 19일날 합격합니다. 꾸준히 나와요. 여력은 없지만, 걸음발이 꾸준히 나오면서 기록도 괜찮은데, 이거 뛰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행검사에서. 자, 지금 며칠입니까? 3월 25일이죠, 경주일이.
1월 19일날 주행검사를 보고 한 2달 가까이 텀이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렇게 놀리지 않습니다. 말이 준비가 되고 신마들이고 아직 어리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느린 거야, 데뷔가. 그래서 김동준 좀 만나봐도 다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가 않으니까 좀 이게 뭐라 할까요? 조경강도를 높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데뷔전 1200. 다리 안 좋은데 1200 썼어. 검증돼봐야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하는 얘기를 내 방송을 보는 이유 하나만으로 알게 되는 거야. 매니블레이드가 쌍대가리 팔려. 아마 그럴 거예요. 매니피셋 끼고 하니까. 검증은 돼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박대웅 조교사는 명문마방이 맞습니다. 웬만큼 능력이 있고 되는 마필, 골마경만 앓고 있어도 승부를 합니다. 그게 박대웅 조교사의 최대의 매력이죠. 저 정말 멋진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조교사이기 때문에 될만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박대웅 조교사는. 근데 다리 쪽이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조길락 하겠다는 거, 또 나 거리를 1200으로 섰다는 게 상당히 불안 요소입니다. 한번 검증해봐야지. 이것까지 다 이겨내면서 얘가 막 입상하고 우승한다면 이건 진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니까 자꾸 대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6번 행복스타는 뭐 그나마 직구권을 발휘할 테니까 충만을 논다고 하더라도, 7번은 압도적인 인기 많은데 이게 좀 불안해. 다리가 좀 그렇고, 주셨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불안하니까 이걸 빼고 뭘 막고를 해야 될까? 막 대안을 찾게 되죠. 억지로 찾는 데가 필요가 바로 10번 스마트 블루입니다. 이거 억지로 찾은 거예요. 뭐 아주 좋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다른 실전을 치는 마필들이 걸음이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쥐어짜다 보니까는 10번 스마트 블루가 저한테 얻어 걸린 거죠. 이것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게이트타는 빠른데 약간 좀 껑충거리고 마필 뭔가 좀 둔탁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워낙에 말들이 없으니까 이거는 체크해야 될 것 같고. 8번 아델 정상은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데 지구력이 안 나와요. 말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상대가 없어 그렇고. 뭐 태왕신화는 데뷔할 당시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었죠. 능력 부진에 가까운 성적을 보여주고 나서 나아진 건 사실인데 체중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430kg인데 그 당시에 20kg 정도 빠졌었고요. 체중 변화 한번 보시고 그래도 실전에서 뒷심을 보였던 마필에 의해서 이 어필까지는 한번 관심 가져보실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뭐 3번 신비력? 그러니까 7번이 부러졌을 때 7번과 매니블레이드가 부러졌을 때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현장에서 봤는데 야, 한대광이 저 새끼 말 걸지도 몰라. 내가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말 좋은 거 같아. 그럼 그거 사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6번, 7번 한방막권에 돈 들이대는 것보다 내가 내용을 다 얘기해줬잖아. 어디가 듣지도 못하는 내용을.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왈가왈가 뭐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글쎄요. 저는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도 그래요. 말이 멀쩡하면 굳이 뭐 시간을 가지고 나올 필요 있습니까? 바로바로 나오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것까지도 이겨내고 6번, 7번이 선전을 하면서 대가리 치고 온다면 전 진짜 이 매니블레이드를 능력마로 인정을 하겠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를 한번 제끼고 6번을 놓고 막 훑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다른 마필들이 이게 확연하게 이거는 좀 더 걸음이 있다. 이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 그래서 6번을 놓고 현장에서 골라봐야 되는데 일단은 9번, 10번 두 번의 마필 7번의 대안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6번, 7번이 들어와도 할 말은 없고 그렇지 말하면 이게 내무덤을 파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또 7번이 또 쌍대가리 와갖고 또 저 한대건이 저 새끼 말대로 하고 내가 병신 된다. 설마 이런 분들은 없겠지. 내가 분명히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죠? 고맙다고 나중에 쪽지 하나 남겨주시고 글이나 남겨주시고 뭐 통장에 무통장 입금해주시면 무통장 신청한다고 입금해주시면 더욱더욱 감사하겠고. 자, 상경주입니다. 상경주로 1312번의 아필들. 사연이 있는 아필이 있죠. 바로 그 가나도랍니다. 자, 이 마필은 지난번에 1700m에 썼어요.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700m를 의도적으로 거리를 늘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일날 1300m 경주가 가나도라를 피해간다고 다른 말들이 안 써버리니까 이 가나도라가 출전하는 경주가 깨졌죠. 가나도라가 갈 데가 없어진 거야. 1300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1700에 도전을 한 겁니다. 당일날 인기 1위 만에 팔렸는데
이게 상당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었죠. 물론 약체들 편성해서 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마필이 입상을 할 때든가 지난번에 3차 할 때도 센 말들이 없어요. 정말 현등급에서 꾸역꾸역 뛰는 마필이다. 카나다도 그런 마필이었어요, 사실. 어디에 나와도 깨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승급한다 하더라도 승급한 이후에 얼마만큼 미래를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마필이 아니에요. 자, 정상적인 1300m에 조절을 했고요. 편성은 역시나 약합니다. 별정 A 형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고. 이거를 갖다가 뭐 인정 안 하고 공략할 만한 이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9번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자, 안쪽에 있는 3번 동방지조. 당일날 현장에서 인기 1위만을 팔렸던 마필이고, 저 역시 관심을 가졌던 마필인데, 선두권 가담을 실패해버리니까, 말이 초반에 이렇게 못 나가나 생각이 들어요. 안 뜁니다. 그러니까 조재료 기술은 이번에 만나봤을 때도, 조기를 시켜보면 말이 좀 까다로워졌대요. 근데 이 까다로워진 게, 과연 이 마필에게, 그러니까 성격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더 뛰려는 의지를 보이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성격만 까다로워진 건지,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번 동방진주는 아예 버리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번 스트롱라이트도 뭐 인기권의 마필이 아니었었고, 잘 뛴 거는 아니에요, 사실.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편성을 해볼 만하고요. 8번 마이티쿨이 계속 지금 편성을 만나고 있죠. 13전 동안에 빵빵입니다. 능력 없는 마필이고요. 근데 편성을 계속 골고 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역시나 만만한 편성 안 될 것도 없고. 8번 10번만 백스레인저가 막판에 한 발 쓰면 이변을 하나? 이것도 너무 늦추비해서 좀 그래. 런어웨이는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0m에서 그 정도 걸음을 보였는데 1300은 안 되더라고 이 말이 아예. 또 팔리긴 하겠지만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 상경주는 뭐 가나도라를 놓고 하시는데 3번, 4번, 8번이 우선입니다. 2번이 나온다면 10번까지 봐야 되는데 배당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9번 놓고 3번, 4번, 8번. 9번, 8번에 한 방을 때릴까? 9번, 3번에 한 방을 때릴까? 9번, 4번에 한 방을 때릴까? 자, 그 결정은 현장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은 어쨌든 간에 조경주의 배당이 괜찮다면 가치는 있다고 봐요.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자, 서경마 4경주입니다. 한대건은 첫 번째,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명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능력마죠. 이번 원더풀 잭팟. 데뷔한 이후에 2세마 강자들이라 할 수 있는 초인마, 행운골, 신의 명령. 이러한 경주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별거 없는데. 계속 날라와 3차를 하네. 이런 강자팀에서. 물론 이제 선두권을 끄는 마필들이고 10마들이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거림이라도 이게 능력마이구나라고까지 확연하게 인정은 못하겠지만 이 걸음 자체가 못 뛴 걸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싶었던 마필이긴 한데 문제가 생겼죠. 지난번 경주 이후에 브리더스컵이었죠. 대상경주. 12월달 경주였었는데 지금 3개월간의 공백입니다. 그동안에 뭐 안 아프고 뭐 컨디션 조절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파행이 있죠. 아파 애가. 과연 이제 워낙에 말을 잘 만드는 18쪽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난 원더풀 잭팟이기 때문에 뭐 이 마필을 놓고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아팠던 마필들은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승부할 가치가 생긴 겁니다. 부러지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 2세마 강자들 틈에서 이 정도 걸음을 뛰었는데 왜 능력 없다고 봅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6번, 7번, 8번, 9번, 12번 6번, 7번, 8번, 9번, 12번 이 안에 한대원의 충모가 있습니다. 또 이 안에 만나본 조교사는 말이 더 좋아졌어. 아, 그 원더풀 잭팟 말고는 우리말 이길 말 없지 않나? 그게 좀 세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조교사들이 있고. 내용을 다 얘기하면 참 말이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좀 더 함축되고 엑기스만 골라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는 누가? 한대건이가 합니다. 여러분들 맞고 사시면 됩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뭐 원더풀 잭팟의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뭐 2번을 놓고 할 수도 있겠죠.
결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마음으로는 이번 원더풀 잭팟의 약점을 한번 잡고 들어줘 보고 싶다. 자,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1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7마리 단천한 편성. 아, 진짜 7번 코리안토가 될 것 같아. 7살이야, 하필. 아직도 국산 모든 거. 제가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 마필인 것 같아요. 아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참, 이 마준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살에 국산 모든 거. 야. 계속 착순만 갖다 대죠. 뭐, 착순 갖다 대면은, 유지비는 나와요. 7마리 출전하는데, 와, 정말, 짜증납니다. 그래도 뭐 예상은 1, 2등은 있을 거고, 또 그 안에서 깨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1번 20대 영광은 이마필도 5살입니다. 30절을 넘게 치렀고, 2번의 입상밖에 보여준 게 없는데, 계속 한 1000m는 1분 1초대를 유지를 해요. 이번 경주에 1분 1초대 뛰면 그냥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하면은 20대 영광한테도 정말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구력은 없어. 좀 나아진 거지, 최근에. 3번은 아샤푸킹은 마방 이적도 했고, 연습 주행을 하고 나왔는데, 휴양을 갔다 와서,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리월련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은데, 리월련도 워낙에 보여준 게 없으니까, 실전에서. 이게 강급이 됐어요. 강급이 되고 나서, 첫 경주인데, 좀 그렇네요. 5번 댄싱 블레이드 끝걸음은 가지고 있고요. 6번 미니윙. 이게 1000m와 1200m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1000m까지는 그래도 근성을 보였던 나필인데, 물론 편성이 약자팀이긴 했었지만, 1200을 뛰면서 선입권의 전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은 안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김철호 기수 안장에 상대마들의 능력이 원체 없습니다. 전개의 조건이 좋은 만큼 6번 위니형이 1000m의 적정거리에 나왔다면 그래도 김철호인데 내가 요즘 부산에 김철호를 너무 빨아주는 것 같아. 닳겠어 아주 철호가. 어쨌든 철호를 믿고 말을 못 믿겠어 부산은. 기술을 믿어야지. 철호를 믿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7번 코리아 헌터는 항상 이변의 주역이니까 3번 막건 3복 승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3복 승식 의외로 배당이 좋잖아요. 7번 코리아 헌터 놓치지 마시고 7마리 출전이잖아. 해볼만 하다니까. 그 6번 놓고 1번 6번 놓고 1번 5번 두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3복은 7번 막 코리아 헌터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 배상도로 1000m고요. 12마리 앞필드. 압도적이죠. 뭐 비기어가 아마 당일날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비기어가 뛰는 걸 보고 이거 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거리만 좀 더 1300m에서 이 정도의 거리? 이거 별거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비기어를 좀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000m. 이게 1000m는 강합니다. 호흡이 짧다 보니까 1300, 1200은 약한데 또 선행이라는 장점이 있으면 뒷심이 없어. 좀 날이 짧아요. 네. 지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서 솔직히 불안하긴 하지만 1000m라는 경주거리 때문에 버리기도 좀 뭐하고 선두권에서 막 경합을 하는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20번 리드업이라든가 뭐 7번 정상 으뜸 뭐 3번 글로벌 이런 애들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서 비기어가 경합을 하면 자빠지 소리도 분명히 있는데 1000m기 때문에 쉽게 못 버릴 것 같고 1번은 천하형국은 무너져야 올라오죠. 근데 딱 무너질 것 같아 느낌이. 차단하다닐 것 같고 3번 글로벌 큐는 휴양 갔다 와서 조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 능력이 뛰어나갔던 마필이라서 장초혁 기수는 또 죽는 소리 하는데 조기가 잘 안 된다고. 근데 얘는 이러고 나서 들어오는 게 워낙에 많으니까 믿음이 안 가. 장초혁 기수는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추입형의 마필들 찾아봤는데 워낙에 없어서 추입형의 마필들이 개 똥말대 편성에서 온 이번 터프 트로피를 자꾸 눈에 가는 거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비기어가 지구력이 좀 부족하고 뭐 선두권은 뭐 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은 압박을 하잖아요. 7번이나 뭐 10번, 뭐 3번 글로벌 이런 앞에들 우르르 나가갖고 얘를 또 감싸버리고 선행을 낚아쳐버리면 얘까지도 기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추임마나 선임마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 근데 선임마가 없어. 다 바닥만에 추임만 했어. 1번과 2번, 배당권의 이 두 마리 앞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비기어를 아주 버릴 수는 없지만 뭔가 찝찝한 구석은 분명히 남아있다. 그래서 오경주는 이거 너무 비기어를 과신하지 마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불안합니다. 짧고 얘가 짧습니다. 말이. 그건 확실합니다. 자, 부상기만 이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600m 9마리 앞필들. 일단 돋보이죠. 일본 화랑의 후예가 지난번에 1600m에서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조선공 기수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약해진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고요. 못해도 입상은 쉽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화랑의 후예 관심 가져보시고 휴양을 갔다 와서 이제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않은 이번 커커니 미스터 이번이 기회죠. 조그때 변화된 모습도 있어서 이번 경주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3번 패스트 어웨이는 말 그대로 그냥 빠르죠. 빠른데 지구력이 없는데 선행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감량의 혜택이 있어서 승급전에 다른 마피들이 원체 느립니다. 그러한 면으로 본다면 버텨도 할 말은 없고요. 3번 파인 파워는 노려봤는데 걸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참 별거 없나 생각이 드는데 착차가 거의 없는 경주였으니까 한 번은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7번 부르미얼의 마리카는 과중량이었었죠. 57, 56을 달고서도 꿋꿋하게 입장을 하면서 결국은 승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쉽게 2분의 1 맛이 졌는데 그런 말이에요. 휴양 갔다 와서 좀 나아진 건 사실인데 과연 승급전에서도 제 걸음을 보여줄지. 만약 4kg 감량했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습니다. 8번은 지난번과 같은 선행에 나갈 수 있는 편성에서도 그 정도로 보여주고 3착으로 승급을 했다 그러면은 빨리 버려야죠. 어디 쓰레기통 있으면 확 갖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이경주는요, 1번 화랑의 후예를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놓고 2번, 3번, 7번, 그리고 4번까지. 1번 놓고 2, 3, 4, 7인데, 다 가져가서는 영향가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주력 한방 막권, 현장에서는 주력 한방 막권을 정해드릴 것이고요. 나머지는 좀 방어 막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커커니 미스터가 이번 경주 좀 주목해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고요. 11마리 앞필들.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때려야죠. 한대건의 승부처.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금운주옥은 인정입니다. 3연승은 앞필 네가 인정 안 해 나도 인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럼 뭘로 때리냐가 중요한 거죠. 일본 금운주옥을 놓고 한대건 역시 승부하겠습니다. 압축해 드릴까요? 자, 2번 금성영화, 5번 골드 패션, 7번마 럭셔리 해피, 9번 뉴 하이타임. 다 팔려요. 1번 놓고 다 빨갱입니다. 이 안에 덱끼리 막건도 있을 거고, 준덱끼리도 있을 거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1번 금운주옥을 놓고 한대건 역시 메인 승부처로 승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야, 이번엔 올 거야. 이번엔 되겠지. 이마필이 내용이 안 좋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마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도한 인기가 실릴 겁니다. 승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겁니다. 한대건이 알고 있는 내용 현장에서 충분히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습니다. 어차피 최저배당이라고 한다면 최저배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대건은 준비한 내용대로 그리고 들었던 내용대로 그리고 한대건이 복귀하고 조교보고 했던 내용대로 승부해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6경주 좋은 내용 얻어가십시오. 한대건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를 1600m 12마리 앞에들. 자, 승부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부산경마에 해봐야죠. 지난번에 인기 3위로 팔릴 때 잘라야자가 말씀을 드렸던 구모 최강 파워풀 여전히 57kg의 중량에서 도전을 합니다. 어차피 3차 승급에 걸려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되느냐도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마필도 3번 델마의 기적 지난번에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마필이기도 하고 나쁜 어려움은 아니고 원더풀 캡틴이 왜 잘 뛰는지 7번마 휘익도 지난번에 왜 이렇게 못 뛰었는지 10번마 글로벌 질주는 도대체 언제 뛸 건지 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경주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마필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마필이 이 변수의 중심에 서 있느냐 이게 최대의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한대건이가 굉장히 재밌게 보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마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상황입니다.
부산은요,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마필들이 꼭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이거는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그 마필이 옵니다. 자, 그러한 마필이 한대건은 이번 경주에 반드시 있다. 자, 그 마필을 잡아냈고요. 그 마필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보는 승부처입니다.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마법 시원하게 못 가드리는 이유는 나도 먹고 살려고. 요즘 마법을 너무 시원하게 가봤더니 여러분들이 음성을 안 들어. 그래서 한번 먹고 하려고 한 거야. 자, 상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부상경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주죠. 7경주. 경돌이 1800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내추럴파크 서울 7경주입니다. 바깥쪽에서 8번 금왕여제 좋은 움직임. 7경주입니다. 이번 샤크론. 잠깐만, 이혁 기수도 만나봤는데, 이혁 기수 발전도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이번 샤크론 내용 좋고, 해볼만 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마우시를 놓고, 2번을 놓고, 1번과 8번. 2번, 8번 두 마리 앞서 보고 있는 서울 8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8경주입니다. 이번은 판타스티콤입니다. 왜? 이미 메이드가 돼 있는지 오래됐습니다. 아마 진격의 티라노는 그냥 무난해요. 당초에서는 조기의 패턴을 바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4번 놓고 2위로 2번. 2번, 4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경주리 1700m 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 추경주 7번가 클리어 특급 길게 말할 필요 없어. 입 아프니까 7번가 클리어 특급은 그냥 대가리. 고마 어린 왕자도 지난번에 페이스 오버를 하면서 지랄 연병을 했어요. 7번 고바 단통 한 방이고요. 2위는 9번 마을 인원자. 야, 8마리밖에 안 되는데 무슨 더바가 메인 승부처야. 저 지난주에도 더바가 메인 승부처 9마리 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였어요. 알고 계시죠? 한 방 추적 한 방 때리고 대끼리 막건 잘라내고 되지도 않는다. 2.2배인가 1.3배였나. 사지 말아요 그거. 한 방 때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경주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뭔가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8마리밖에 출전하지 않지만 변수가 있는 거예요. 배당판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먹을 만한 배당이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추천해줄 수 있는 배당이냐? 이거 확인한 다음에 또 더버가 메인 승부 하겠습니다. 한대건이 보고 있는 마필이 과연 얼마만큼 인기를 끌 것인지, 그리고 한대건이가 인기가 실리긴 하지만은 제낄 수 있는 이 마필은 도대체 얼마나 인기가 실릴 것인지,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른 건 뭐겠습니까? 그런 거 잡아오라고, 그런 거 만들어주라고,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여러분들 내 승부처 들으시는 거예요. 내 음성 정보 돈 주고 들으시는 거고 문자 들으시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돈은 아깝지 않더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더라고요. 한대건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로 승부해보겠습니다. 7경주는 한대건에게 맡겨주십시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3번 테니바이트가 승급전이긴 한데 선행이죠. 가장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유리한 조건을 맞이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경주거리가 1600이고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왔다고 가능성은 있고 마이너스 4.5km 감정까지 있으니까 이게 아직 더 보여줄 걸음전이 있다고 봐요. 선행을 갈 수 있기도 하고 다른 마필들이 전부 다 추위권에서 한 발을 쓰기 때문에 여차하면 못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경주의 조건으로 본다면 3번 마필이 낫고 1번 마필 천지챔프하고 엄마 레드형 명운이 가장 돋보이죠. 두 마필이 전부 다 추임력으로 승부하는 마필들인데 걸음발 자체가 나쁘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말 8마리 뛰는데 나머지 것들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요약합니다. 한 방 때리고 한 방 주력해야지. 2번 파워풀 포스라든가 4번 위닝 넘버 6번 비바 빅토리. 얘네들이 들어오면 배당이겠죠. 안 될 만한 전력도 아니거니와. 하지만 그래도 경제 조건을 보면 3번 테니바이트가 승급전을 하더라도 선행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3번 놓고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자, 3번 놓고 1번 5번, 3번 놓고 1번 5번. 두 마필 중에서 한 대건은 결정해 보겠습니다. 여러 구멍 사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넘어갔다 했나? 그냥 확실한 맞고 불러주잖아. 틀릴 때 틀리더라도. 자, 설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에 1800, 8마리 앞인데.
정말 고만고만하죠. 예, 능력 없는 부진마들만 잔뜩 모아놓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용이 좋은 마필은 팔만 소박한 인생이에요. 모처럼 만한 조한별 기수가 컨디션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말이 팔만 소박한 인생이 맞고요. 지금까지는 소박한 인생이 맨날 바닥 취입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번에 형철 형이 무리했죠. 예. 이거 갖다가 사코너 전방에서 외곽으로 심하게 무빙을 뛰면서 선입권까지 가담을 시켜버립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무빙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버틴 거예요. 참 형철 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탁 한별한테 넘어가고 한별이가 이걸 어떻게 요리할지 말은 좋대요. 안쪽 1번, 2번은 바이칼 전사는 발주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건 매번 버리긴 좀 아까운 마필인 건 사실이에요. 조만간에 한 건 해줄 것 같긴 한데 믿음이 없네요. 3번 마이챔프는 지금 22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인데 이게 기습을 나갈 수 있죠. 마이챔프가 한 번에 우승을 했던 경주가 바로 편성 약체에서 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조가 지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죠, 사실.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이 마이챔프가 좀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이 좀 그래요. 내용이 좀 그래서 선행을 만드는데 지금 날 깐 건가 이게? 나 조규모 형이 날 깐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뭐 마이챔프가 능력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줄 모르고 나한테 얘기한 건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마이챔프는 기습전에 능한 15조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아예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3번 그마 포르테는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1 다 보는 거고요. 소박한 인생이 지난번에 잘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철이 형은 오늘 롱히트에 기승을 했어. 이 마필이 뭐 보여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형철이 형이 여기 기승했을까? 뭐 예정돼 있으니 예정 등록이었었는데 모르진 않았을 테고 좀 이상하네. 좀 냄새가 나죠? 네. 이런 거 갖고 또 선행 간다니까 형철이 형이 악착같이. 6번 진경영은 발주가 안 돼서 취입해야 되고 7번 골드스탁스도 국산 5등급에서 우승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끈끈한 거를 보였는데 이마필도 취입보다는 선입이 낫죠. 선행이나 선입이 낫기 때문에 역시 한번 내볼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8경주가 8만 소박한 인생이 조한별 기수가 모처럼 만에 맞았다고 하니까 이거 놓고 한 게 맞는데 뭔가 2% 부족해. 뭔가 불안해. 그래서 3번 마이챔프나 5번 롱히터, 7번 골드삭스 이 세 마리가 자꾸 눈에 가. 한대거는. 이 세 마필 중에서 충분히 선정할 생각입니다. 취입이 늦은 3번 금원포르테는 매번 그럴 것 같아요. 6번과 진경영도 그렇고. 그래서 충만은 좀 선두권에서 경쟁력을 갖춘 마필들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5번, 7번 이 세 마리 안에서 한 대건 충만 선정을 해볼 생각이니까 현장 예상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자, 부산경마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로 14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한대원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아인요마저는 차라리 1400이 나요. 1400이 차라리 거리가 짧은 것보다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경주가 1400이에요. 10마들한테 1400이 버겁죠. 이번 아인요마저 안 돼서 지금 히든스타는 장거리가 더 낫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차연은 있긴 하지만 장거리가 더 나은 마필을 펼쳐주시는데 김철호 기수가 오늘 능력이 좋으니까 11번만 선수 11번 히든스타가 바깥쪽에서 안쪽에서는 2번 아임니어마더 바깥쪽 10번 US맨 11번 2번 10번 상당히 꼬일 대로 꼬여있는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는데 그 윤곽이 과연 맞아떨어질지. 6번과 경연한 질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출전을 할 생각이었었는데 우측다리 저름으로 좌천지 부상이었나요? 출전 취소가 됐어요. 워낙에 능력이 좋은 마필이고 과연 한 주간에 쉬면서 마필의 변화가 어떤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1번과 기포티드선이 우연인지 3번 태양의 신화가 정말 능력 마필인지 5번 신설 테스도 그리고 7번 골드 플라잉도 8번 해운대 역을 9번 다이나믹스타 10번 가습 챔피언까지 그러니까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뺄 수 있는 마필이 2-3마리밖에 없어요. 1대 혼전이라고 좀 보고요. 워낙에 능력들이 뛰어난 주공과 경연한 질주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배상판을 주도하긴 하겠지만 믿을 수 있냐 없냐예요. 믿고 못 믿고의 차이인 거죠. 한대건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한대건이가 충만을 놓을 마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후차권만 찾아내면 되고요. 그 충만은 현장에서 시원하게 공개해드리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음성 정보 들으셔야 되고 문자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는 부산 경마에 지난주에 10배짜리 배당 맞춘 것처럼 그러한 중배당 막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부산 경마 5경주 자신있게 공략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부산 경마 5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경마 9경주입니다. 1700m 타고요.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네요. 10경주, 11경주 나왔는데 9경주에서 마무리하려고요. 너무나도 뭐 쓰디쓴 아픔을 줬던 마필이죠. 7번 정한킹덤. 이거 놓고 참 많이들 죽으셨던 것 같아요. 발주는 느리지 않았었지만은 선두권 공략에 실패하면서 따라갔죠. 선행을 실패하고 따라갔고 그 전에 1월 20일 날 국산 한동에서 보여준 걸음은 단독 선행을 나서니까 마필이 삐지도 않고 잘 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초인마를 이겼으니까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 지난번 1900m는 좀 오버했던 걸로 보여주고요. 거리 적성도 그렇고 뭐 적정거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적정거리로 돌아왔는데 재결위원들은 야 네가 그래도 1등이야 57km 가져 57km를 결석 아껴줬네요. 부담은 되죠. 정한킹덤 입장에서는 적정거리는 1700이고 그렇게는 있지만 57km가 부담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은 정한킹덤이라는 마필도 분명히 보고 있지만 이 마필보다는 다른 쪽에서 좀 정답을 찾아보고 싶은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2번만 대장각도 있고요. 10번만 나트랑도 있고 10번만 스마트파크도 있습니다. 세 마필 다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자, 강점과 약점을 현장에서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는데 7번 정한킹덤을 놓고 할지 아니면 제가 언급해드렸던 2번, 10번, 11번 이런 세 마리의 마필들을 가지고 할지 좀 어느 정도 마번의 윤곽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6공화 당첨 모드도 팔리긴 하지만 저는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3번마 2K도 결국은 칼을 갈다 끝난 거예요. 이 마필이. 칼을 갈다가 이 정도 성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2K는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지우겠고요. 해성여왕이 정한킹덤보다 빠르기 때문에 선행을 주도할 게 뻔하기 때문에 어떨지 여러 가지 변수의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겠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로 이번 9경주 도전하고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선행마들은 뭐 다 작살났죠. 5번마 토암산, 6번마 인디안스타, 뭐 12번마 페레드 포멀로이 전부 다 12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1200m를 1분 11초대에 뛰는 능력이 좋은 마필이기도 하고요. 과연 선행 싸움에서 어떤 마필이 나갈지. 5번마 토암산과 6번마 인디안스타는 사실 국산 마필이에요. 근데 국산 마필인데도 외산마들과 뛰어서 선행 경험에서 밀리지가 않죠. 12번 페레드 포멀로이가 정상적인 출전 주기라고 한다면 선행 강공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12번 게이트에서 어차피 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선두권에 있는 마피들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경합이 펼쳐진다면 차분하게 따라갔던 마피들에게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자, 1번은 성산질주, 3번 돌아온 포경선, 10번은 투데이 이 세 마리의 마필이 가장 체크를 해내야 될 마필이고 선행마 중에 한 마리 정도만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겠고요. 일단은 중심권에서는 1번, 3번, 10번 이 세 마리 마필을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뭐 주력 막권이 어느 쪽으로 됐든 간에 1번, 3번, 10번 이 세 마리 마필이 우선 공략 막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행마 중에는 딱 한 마리 사고를 칠 수 있는 그 한 마리만 원래 뭐 부산도 경합으로 가지 줄서기 안 해. 서울처럼. 서울은 뭐 선행마 한 마리 나가면은 뭐 보내주고 따라가지만 부산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한 맥락을 본다면 선행마는 다 잡아야 할 수 있다. 자, 1번, 3번, 10번 이 세 마리 꼭 챙겨서 부산경마 6경주 성공하시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마 한 마리는 현장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의 1400m 12마리 앞필들 1400m 일단 끝났죠. 한 방으로. 지난번에 2, 3착 했던 마필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나? 근데 이거밖에 안 보여. 난 솔직히 말해서 2번 청수여걸과 9번 행복을 찾아 큰 이상만 없다면 이거 한 방이 90% 이상 유력합니다. 보여준 능력도 그렇고 2번 청수여걸은 또 안쪽 게이트 이쪽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한 방으로 끝난 것 같은데 2번 9번 9번 행복을 찾아서도 지난번에 못 뛴 거라면 아니고요. 8번만 청담제왕은 1000m 뛰고 1400 지금 나오는데 1200을 한번 뛰어봤긴 했지만 승급전이라는 핸디가 있어요. 거리도 늘었고
10번마 부이카는 괜히 1700 갔다가 병진 되니까 다시 한번 1400 나왔는데 이 마필을 항상 못 믿었죠, 사실. 지난 12월 22일 날 입상권에 성공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버틴지 모르겠다. 휴양 갔다 와서.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 10위였겠죠. 선행도 아니고 선행 1변도 영화필이었잖아요. 근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렇게 버틴 거니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2번, 9번을 일단 우선적으로 2번, 9번은 단통막권으로 한 방을 공략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8번, 10번, 11번, 12번 뭐 이런 나필들이 대한막권인데 썩 손이 가는 막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9번이 너무 배당이 없다면 나머지 마필들은 3번 막권에서 답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식경주는 제가 뭐 길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이게 한방이야?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봐왔던 2번마 청수역을과 9번마 행복을 찾아서가 보여줬던 경주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건 2번, 9번 한방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대안으로 3번 막권 찾아볼게요. 8번, 10번, 11번, 12번 말씀드렸는데 2번, 9번도 배당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현장에서 한번 끝까지 배당을 신경을 써보십시오. 자, 설금번 11경주입니다. 1200m고요. 승부 할까 말까 했는데 1등급 경주는 너무 강대하게 서 있으니까 승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청담도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랑프리 경주에 도전했던 청담도끼죠. 지금 오랜 기간 쉬고 있는데 뭐 질병도 있었고 했는데 오늘은 뭐 60kg라는 중량이 이미 내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0kg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겠죠, 아마. 그래서 아마 이제 출전을 뭐 미룬 것도 있고, 또 기술 선정을 할 수가 없었죠. 뭐 인경 기술을 태우려고 했는데 어나운서 모터는 이미 이야기 돼 있었고, 문세영이도 없고, 페로비치도 없고, 용구이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천단도끼를 맡길 만한 기수가 없었을 걸까요? 어쨌든 간에 포기했습니다. 뭐 포기한 마필 뭐 기기하기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최강자로 등극을 하고 있죠. 뭐 실버울프도 뭐 너무나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랑프리를 빼고 나서는 뭐 연승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래는 얘가 이제 청담도끼가 나오면 54kg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58kg 줬네요, 핸드키퍼들이. 얘를 이길 만한 마필이 없다는 거죠. 부산 중량 무겁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군마신 이긴 걸음을 보면 이거 이길 게 있겠습니까? 편성에서 1200인데 뭐 실버프는 충막감이고. 일본 뭐 원더볼트는 만나본 김태훈 기수는 체중 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중이 맞으면 상당히 뛰어주는 마필이라고 하는데 그 체중이 맞는지 현장까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죠. 현장에서 공개해드리겠고요. 언뜻 보이는 심은 어나더 스머트. 넌 이 마필이 이 정도 안 줄지는 몰랐어요, 사실. 이건 뭐 저하고도 좋은 인연이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흥룡을 이기는 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그런 경주마기도 합니다. 계속 끝번을 지향하고 있어요. 모래를 못 맞다 보니까 지가 선행을 가버리든가 아니면 외곽에 붙여서 선행을 가장 안 맞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조금 뭐랄까요. 이 어나더 스머트는 조만간에 깨질 것 같은 느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제가 계속 안 좋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워낙에 잘 뛰니까 최근에 또 선행마 말머리 일가견이 있는 인경기수에다가 뭐 매니비직이나 파랑주의보 뭐 최강자 이런 마필들이 빠르긴 한데 어나더 스머트는 다 보내놓고 또 따라가도 젠터널도 보내놓고도 선의권 전개에서 모래를 안 맞는다면 이게 좀 강단을 보여줘서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최강자도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은 있고 일본 베스트가이가 참 좀처럼 이게 분명히 능력 있는 마필인데 뭐 8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향세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거꾸러진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까지는 한번 베스트가이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5번만을 놓고하겠습니다. 5번, 12번이 어차피 대끼리 막권인데 과연 이거 부러뜨릴 수 있을지 현장에서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체크해 놓으십시오. 1번, 6번, 8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12번 어나더 스마트 원에 두돈장을 내미는 마필들인데 한 2마리 정도만 현장에서 정리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실버프 인정하고요. 5번, 12번 대끼리 막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면 1번, 8번, 1번, 6번, 8번, 7번 이 4마리 중에서 아예 10원을 버리고 승부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1경주 현장 예상에서 조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자, 한대원의 승부처는요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4, 6, 7, 4, 6, 7, 9 4개의 승부처고요 7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 경마는 3경주와 5경주 승부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통장 문자 많은 좀 부탁드리겠고요. 음성 정보는 더더욱 고맙고요.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